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톤 지게차 실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틴팅 끝내고 지게차 찾아왔는데 아직 회사에 지게차를 안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샷입니다. 중형부터는 확실히 공간이 좀 있죠. 이렇게 팔도 뻗을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타던 HDF 장비보다 폭이 약간 더 넓은 것 같아요. 약간 뒤쪽은 확실히 더 넓습니다. 뒤쪽 공간이 더 있고 7톤, 8톤, 10톤까지 캐빈을 공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옵션 자체도 똑같고 완전히 똑같은 캐빈입니다. 11톤부터는 설계가 좀 달라요. 엔진이 훨씬 뒤에 있어가지고 캐빈의 요 아래쪽에 요 웃쓰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엔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11톤부터는 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 시트도 훨씬 더 높은 게 들어갑니다. 에어가 많이 들어가는 거. 이것도 에어 서스펜션 시트인데 이 쿠션 높이 자체가 약간 좀 낮다. 완벽한 에어 서스펜션 시트는 아닙니다. 그래도 좋아 보이죠? 그러면 돌아서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입구부터. 문은 이렇게 여는 거거든요. 딸깍. 들어오면 신발장, 신발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는 지게차에서 내릴 때 쓰는 건데 야외에서는 사실 잘 안 쓰고 공장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공장 출입할 때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전 모델은 여기가 그 수납함이 있었습니다. 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되고 빈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통이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이거는 아마 쓰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빈 공간으로 두면 알아서 이렇게 잡동사니들. 요거는 에어건이고요. 제 예전 영상에 있죠. 저 콤프 대신에 이거 쓰고 있습니다. 실내 청소하기는 딱 괜찮아요. 그리고 뭐 왁스랑 세정제, 구리스도 있고 녹제거제도 있습니다. 케미컬들 있고 소유 뭉치들, 저거는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면 신발을 벗고 슬리퍼가 있거든요. 신고 일할 때도 있고 그냥 벗고 일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뭐 브레이크나 이런 게 예전보다 훨씬 민감해졌기 때문에 맨발로 해도 좋더라고요. 감도 잘 오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양쪽으로 송풍구 하나씩 있죠. 이게 진짜 좋아요. 이거 만드는 사람 진짜 상 줘야 됩니다. 저게 발 쪽으로 바람을 직접 불어주거든요. 엄청 쾌적합니다. 안전하게 신고 작업을 하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저처럼 그냥 실내에서 슬리퍼 신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 기능이 진짜 좋으실 겁니다. 진짜 저거 하나 때문에라도 9V를 사야 돼. 옛날에는 여기 위쪽에 송풍구가 있었죠. 지금 위쪽이 없어지고 아래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2개 있는 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이 너무 좋다. 그리고 썬루프, 이거는 원래 고소 작업할 때 시야 확보를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보통 평소에는 여기로 열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놓고 쓰고 비가 올 때, 태양이 없을 때 열어두면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좀 운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핸들 직경이 작아졌어요. 예전에는 이만했거든요. 작아진 게 훨씬 좋습니다. 굳이 예전에는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작으면 어깨를 덜 써도 되죠. 돌릴 때 잘 바뀌었고, 일단 핸들 주변을 먼저 계속 보자면 여기 이거는 와이퍼. 전원을 일단 켜겠습니다. 자, 전원이 들어왔고요. 앞으로 돌리면 이제 한 번 작동하는 거. 그리고 뒤로 하면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건데 1단, 2단 있고, 이거는 클렉슨. 그리고 얘가 워셔액이에요. 저 처음에 이거 못 찾아가지고 이거 누르면 계속 누르고 있으면 워셔액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게 못 찾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위치가 이게 버튼인 줄
모르겠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진 후진 레버, 다들 아시죠? 7턴부터는 미션이 3단 미션입니다. ZF 3단 미션 1단, 2단, 3단인데 3단이 뒤로 돼 있죠. 드라이브, 자동차 오토 미션 드라이브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오토로, 메뉴로 하면 매뉴얼 수동이고 오토 1, 2가 있는데 1은 1단 출발, 2는 2단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공장에서는 거의 수동으로 쓰고요. 수동으로 쓰고 뭐 거의 2단으로 맞춰놓고 사용을 하는데, 공도에서도 일반 주행은 뭐 거의 2단 출발을 쓰겠죠. 1단을 쓸 일은 오르막 올라갈 때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로 올리면 하이빔이 들어옵니다. 살짝 보이죠? 패싱 라이트죠. 위로 올리면. 아래로 내리면 하이빔. 이거는 핸들 틸트 텔레스코픽 레버입니다. 핸들 각도가 조절이 돼요. 지금 거의 수직으로 세워놨죠. 쉴 때 이렇게 하고 의자 뒤로 젖히고 이렇게 발 딱 올리고 이렇게 쉽니다. 버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버부터. 자, 레버 다 아시죠? 마지막은 라인 시프트, 포크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기능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켜면 2등, 한 번 더 누르면 전조등, 2단계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작업등, 작업등이 켜졌다 꺼졌다, 후방 작업등입니다.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요거는 아까 트랜스미션 보셨죠? 이거는 인칭 스위치거든요. 기본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켜지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 꺼보겠습니다. 꺼졌죠? 켜면 켜집니다. 인칭을 끈 상태에서는, 자, 이 왼쪽 인칭 페달을 밟아도 인칭이 작동을 안 하죠. 그래서 그냥 왼발로 브레이크로 쓰면 돼요. 사실 7톤부터는, 중형부터는 인칭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상하차할 때 한 번씩 쓰긴 하는데 특별히 바쁘게 올려야 되고 그럴 일은 잘 없고, 보통 이동하면서 미리 슬슬 올리다 보면 다 올라가 있죠. 인칭 페달을 브레이크로 써도 되냐,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중형부터는 전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인칭 끄고 왼발로 브레이크 쓰면 상관이 없고요. 이제 오른발로 계속 밟다가 오른발이 피곤하다 그러면 왼발로 쓰죠. 저는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3톤이나 이런 것들은 기계식이라서 인칭 스위치가 없거든요. 그런데 3톤 타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3톤 디젤 탈 때 3톤은 인칭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항상 인칭을 작동하면서 다녀요. 폭 걸릴 때마다 끊임없이 인칭을 쓰는데, 그래서 그냥 항상 왼발로 브레이크도 쓰고 인칭도 쓰고 그럽니다. 그렇게 쓴다고 고장 나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이제 클러치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면 아무래도 무리는 가겠죠. 현실에서는 보통 그렇게 쓰더라. 브레이크만 쓰라고 하는데 다들 인칭 페달을 브레이크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형은 마음 편하게 인칭을 꺼버리고 브레이크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괜히 또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죠. 요거는 아이들링 RPM을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공회전 RPM 기본이 840에서 850 정도 되는데, 이걸 한번 누를 때마다 공회전 RPM이 50씩 올라가요. 최대 1200까지 올라갑니다. 언제 쓰느냐? 공회전 RPM을 올려놓으면 이 스로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좀 빨리 가죠. 그래서 브레이크만 가지고 속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리고 중립 상태에서 이 유압들을 작동시킬 때 공회전 RPM이 높으면 조금 빨리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인칭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그런 장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DPF 재생이 자동으로 시작이 될 때, 하필이면 운행을 다 하고 이제 쉬는 타임에 갑자기 DPF 재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공회전 상태로 두게 되면 RPM이 너무 낮아요. DPF가 재생되기에는. 그래서 그럴 때 이거 그냥 쭉 누르고 있으면 12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상태로 DPF 태울 때도 있고요. DPF 수동 재생하면 1400까지 올라갑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요거는 파워 스탠다드, 엔진 출력이 변하는 거예요. 스탠다드가 표준이란 뜻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파워가 기본이고, 스탠다드는 이제 연비를 올려주는 모드거든요. 터보가 작동을 잘 안 해요.
엔진 매핑이 바뀌는 건데 이게 체감이 되느냐? 네, 체감은 확실히 됩니다. 스탠다드 상태에서 오르막 올라가다가 파워로 딱 누르게 되면 갑자기 터보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터보음이. 그러면서 RPM이 확 올라가요. 힘을 더 받아서. 그걸 보면 터보 작동하는 게 좀 다르구나. 아이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파워에 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터보가 너무 작동을 안 해버리면 배압이 너무 낮아서 DPF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DPF의 그 스트가 DPF 끝단부터 쌓여야 되는데 압력이 낮다 보면 그게 조금 애매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 물리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파워를 놓고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DPF 스위치. DPF는 따로 길게 설명이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본은 자동 재생, 주행 중에 자동, 그리고 이거는 재생 금지, 그리고 강제 재생,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후방 와이퍼입니다. 작동 중에 한 번 더 누르면 더 눌러지죠. 모셔액이 나오거든요. 지금 모셔액 나오면 차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오래 누르고 있으면 나옵니다. 비상등 스위치, 파킹 스위치, 여기까지는 이제 다 똑같은 거고 얘는 옵션이에요. 얘가 뭐냐? 썬루프에도 와이퍼가 있죠. 이게 15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어제 발수 코팅을 해놨더니 물방울이 좀 둥글게 맺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빼면 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한 칸 건너뛰어서 얘는 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이드 미러 열선 스위치입니다. 이거는 시동을 걸어야 작동을 하는데 한 번 누르면 10분 동안 작동을 하고 꺼지거든요. 열선이. 그리고 작동 중에 한 번 더 누르면 그냥 꺼지고. 기능이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자, 오디오. 라디오가 출고 시점마다 좀 제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장비는 이 USB랑 aux 단자가 가까운 곳에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거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모델이었어요. 멀리 있으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전면에 이 투명한 부분은 얘가 더 넓어서 이게 더 고급 사양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라디오가 옵션에는 있는데 실제로 선택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예전 출고 영상 보니까 예전 장비는 또 블루투스 기능이 포함된 라디오가 장착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또 됐었나 본데 나중에 또 될지 모르겠네요. 블루투스가 안 되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선 연결해서 이거 꽂아놨는데 편하긴 합니다. 여기서 바로 누르면 전화 받을 수 있고 여기 마이크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선이 있어서 좀 별로다. 선을 막 여기 모서리 쪽에 붙여가지고 정리하면 되긴 한데 그러면 얘를 또 한 2점으로 옮겨야 돼. 그냥 대충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요거는 휴대폰 거치대인데 제가 촬영할 때 쓰는 위치거든요. 여기랑 뒤에도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제 틴팅을 해가지고 나중에 붙이겠습니다. 거치대가 여기 있죠. 나중에 쓸 거. 그리고 뒤에 여기 빈 공간들, 여기도 스위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본사 옵션은 풀로 넣어도, 자, 요게 다고요. 본사 옵션이라는 거는 지게차가 생산될 때 장착되어서 출고될 때 달려 나오는 것들, 그리고 사제 옵션, 출고 이후에 따로 다는 옵션들이 있죠. 여기 뭘 더 다느냐, 보조 작업등, 작업등 추가로 다는 경우가 있죠. 추가로 달면 여기 작업등 스위치 하나 들어갈 거고, 레드라인, 레드라인도 스위치 따로 빼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레드라인 스위치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컴프, 요새 탱크리스 에어 컴프 많이 쓰시죠. 그런 거 달면 여기 컴프 스위치 들어갈 거고, 저는 사제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본사 옵션만 다 때려 넣었다.
아, 사지 옵션 있네. 컵홀더, 휴대폰 충전기. 요거 맥세이프 아이폰이라서 자석으로 붙여놓으면 굉장히 편하죠. 이거는 그 컵홀더인데 유모차용 컵홀더 검색하시면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 이런 막대기에 고정할 수 있는 타입이죠. 아, 되게 좋습니다. 이거 저는 선물로 받았거든요. 누구한테 받았냐? 자, 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거의 방이죠. 신발도 안 신어도 되고. 보시면 필팅 패턴이 고급스러워 보이죠. 누르면 쿠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신발 벗고 밟고 있으면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재질 자체가 물티슈로 닦으면 때가 바로 닦이는, 아무튼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샀냐, 거의 한 9개월쯤 전에 네이버 카페에서 지게차 검색하다가 이거 판매하시는 분의 글을 제가 본 거예요. 그때 이거 나도 나중에 지게차 출고하면 사야겠다 생각해서 글을 스크랩 해놨다가 이 장비 얼마 전에 출고되자마자 그 글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봤거든요. 혹시 이제 안 팔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아직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샀죠. 여기 요 신발 보관대랑 세트거든요. 신발 보관함이 3만원, 매트는 75,000원이었나? 같이 사면 10만원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매한다고 대화하다가 지금 신차 샀는데요 하니까 이걸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도 비싸거든요. 10,000원이 넘어요. 이것도 같이 판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트 이거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일단 제가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아마 판매하시는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실지도 몰라요. 일단 7톤, 8톤, 10톤은 캐빈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주문하시면 되고, 제가 사실 보니까 두산 지게차용도 있었고 현대 지게차도 톤수가 다른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모델을 말씀하시면 뭐 있다 없다 말해 주실 것 같아요. 75,000원이 비싸냐? 어차피 대안이 없죠. 자동차 매트도 1열 운전석, 조수석 하면 10만원 정도 하죠. 비싼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지게차 진짜 몇 대나 팔린다고. 그렇죠. 이거 템플릿 만들고 한 번에 여러 장씩 이제 받아서 재고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리스크가 있는 물건들인데 이런 걸 만들어 주셔서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그 코일 매트 직접 잘라가지고 막 쓰시는 분들도 있죠. 깔끔하지도 않고 코일 매트 자체가 또 오래 쓰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얘는 진짜 좋아요. 굉장히 아늑합니다. 기본 고무 매트는 고무는 결국 좀 묻어나죠. 그 지우개처럼 까만 게 묻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지가 또 너무 흡착이 돼버리는 문제도 있고,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튼 이거 보시고 많이 사십시오. 광고는 아니지만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선물, 요건 안 주시겠죠. 이건 저만 받은 거고. 자, 그리고 사제 옵션 선풍기. 지게차에 선풍기 많이 달죠. 중장비, 화물차 이런데 보통 지게차 여기 달잖아요. 그 굉장히 레트로스러운 선풍기 있죠. 안 좋게 말하면 촌스러운 거. 전 그건 좀 별로라 가지고. 그게 또 12V 전원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결국 전원을 켜야 선풍기가 작동을 되잖아요. 물론 배터리에 직결하면 그냥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선풍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동을 껐을 때도 작동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얘가 배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뒤에도 하나 있는데 두 개 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얘는 배터리가 1000mAh 짜리가 들어가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최대 풍속으로 10시간이 된답니다. 하루 종일 켜놓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얘는 6시간인가? 그런데 어차피 시동을 켜면 얘가 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켜놓고 있으면 됩니다. 시동을 꺼도 켜놓고.
여기 시거잭이 2개가 있어서 예, 진짜 이거 좋죠. 이 정도는 예, 진짜 해줘야지. 얘는 예비용 하나 있고, 이거는 둘 다 선풍기입니다. 뒤에 있는 선풍기. 이건 뭐냐? 이건 통풍 시트예요. 여기 깔려 있죠. 이 구멍으로 바람이 나옵니다. 이것도 진짜 꿀템이에요. 확실히 체감이 되거든요, 켜놓으면. 그리고 전압도 나옵니다. 지금 12.3V 정상이죠, 배터리 전압. 이 공간이 최적의 설계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뭔가 여기 공간이 좀 낭비된다는 생각도 들고, 밑에 뭐가 있겠죠. 일단 전원장치들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만약에 다른 곳에 어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아두고 여기도 공간을 쓸 수는 없나? 왜냐하면 여기 수납 공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서류 같은 거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잡다한 물건들은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아쉽고. 자, 이전 모델과의 차이점, 9 모델, 9H 모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가 내장재가 있었죠, 플라스틱으로. 내장재가 다시 사라졌어요. 70D까지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9 모델에 내장재가 생겼다가 여기도 내장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9V로 오면서 내장재가 다시 다 사라졌습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원가 절감? 근데 내장재가 없어도 실내 소음은 더 줄었다고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보기는 내장재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자석이 붙거든요. 내장재가 있으면 이게 또 골치 아프죠. 뭐 서류 거치하려면 여기 저는 A4 용지 서류들 막 몇 개씩 붙이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장재 없는 게 더 좋다. 사용하기는 좋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용접 퀄리티를 보십시오. 말도 안 되죠. 진짜 제가 막 자동차만큼의 퀄리티를 바라는 건 아닌데, 아무리 중장비라고 해도 이거 보십시오. 구멍 난 거 하고 이쪽은 처참합니다. 이거 진짜 내가 해도 이것보다 잘하겠다. 아니, 돈이 1억짜리 장비인데 진짜 이게 뭡니까? 이거 용접동 튄 거 사상도 안 하고 그대로 막 도장해버렸거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 5만 대 왔습니다. 용접 퀄리티가 너무 처참하다. 이런 거 참 이 정도 수준에서 QC가 통과가 된다는 게 이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죠. 이거는 너무하죠. 제 것만 이런 게 아니고 원래 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장비는 여기도 하자가 있어. 이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도장이 다 찍혀가지고. 참, 이 품질 관리는 진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 클러스터, 이 디자인이 이게 뭐야? 이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것도 볼 때마다 사실 좀 열이 받거든요. 여기 마치 원래 뭔가 있었던 듯한 이 자리, 원래 있던 금형에서 얘만 추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니야. 원래는 또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예전 모델은. 굳이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한 칸 더 이렇게 만들어서 툭 튀어나오게 만들었는데, 이 공간 이건 뭐에 써야 될까요? 여기 뭔가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안 예쁩니다. 제가 디자인 전공이거든요. 참. 클러스터 안에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잘 돼 있어요. 정보도 잘 배치가 돼 있고. 이게 좀 아쉬운 게 중형 모델부터는 좀 큰 거 들어갔으면 좋은데 이게 전 모델 공용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따로 제작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에어컨이 위쪽에 있거든요. 사용하기는 좀 불편해요. 뒤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오토 에어컨입니다. 기능은 뭐 뻔하죠. 원래는 이쪽에 있었죠. 그 다른 분 영상 보니까 여기 커피 쏟으면 문제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나은 것 같긴 해요. 여기는 최대한 없어야 된다. 저 여기 진짜로 한번
그 녹차 한번 쏟은 적이 있거든요. 완전 쏟은 건 아니고 막 튀면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스위치마다 이렇게 다 턱이 있어가지고 스며들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 설명을 했나요? 아, 하나 남았다. 이거 스피커. 와, 이거 진짜 제가 감사한 게 스피커를 좋은 걸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뭐 중장비의 스피커, 뭐 오디오 소리 형편없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대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기대보다. 여기 안에 보시면 이게 5인치 유닛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큰 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 보시면 트위터 유닛이 동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완전 싸구려 유닛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훨씬 싸구려 제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넣지 않았다. 들어보면 그냥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고급 오디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뭐 그냥 자동차에 옵션 안 나온 스피커들 있죠. 뭐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이파이 좋아해서 이런 오디오 장비들도 좀 좋아하거든요. 들어보시면 소리가 꽤 괜찮다.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가정용 오디오는 5인치 정도 되면 저육대가 한 44Hz까지 내려가는데, 이런 차량용 스피커는 울림통이 없기 때문에 저역대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역대는 안 나오지만 여기 라디오에서 그 세팅이 좀 되거든요. 밸런스 세팅이 조금 손봐주니까 나름 괜찮았습니다. 제가 일할 때 여기 폰 거치해 놓고 그 유튜브에서 소리만 들어도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거 틀어놓고 들으면서 일할 때도 많은데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또렷하게 잘 들린다. 그래서 정말 의외였던 부분. 음질이 좋다. 아, 요거 실내등 양쪽에 하나씩 있거든요. 이게 중간에 하나 있으면 머리통에 가져가지고 그림자가 가지겠죠.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쓰는 아이템들, 여기 요 수납장, 여기도 원래 빈 공간인데 제가 사이즈 재보니까 좀 딱 맞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품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선크림, 여기도 지금 안경 닦기 같은 것들. 자, 의자를 젖히고 쉴 때는 이렇게 쉬죠. 여기 운전대에도 발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이거 수평이라서 발 올려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이제 남들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이제 그러고 있죠. 이거 운전 오래 하다 보면 다리에 피가 쏠리죠. 그래서 쉴 때 여기 다리 딱 올려놓고 있으면 힐링이 됩니다. 파노라마 룸미러 있고, 이게 되게 좋은데 예전에 제가 3톤 탈 때도 이게 있었거든요. 걔는 후방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봤는데 진짜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방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게 훨씬 잘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건 요새는 다 있죠. 두산 지게차에도 있고. 후방 카메라는 저기 빨간 라인 있죠. 저거를 세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게차 아래쪽 높이에 맞춰가지고 충돌하는 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끝인가? 더 볼 게 없죠. 매트 한 번 더 보시고요. 이거 많이 팔아주면 좋죠 뭐. 저처럼 이렇게 아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고무 매트였으면 아마 맨발로 못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본 컵홀더가 이거거든요. 이거 위치가 좀 말이 안 되죠. 크기도 엄청 커가지고 여기에는 무슨 진짜 1000cc 커피 이런 거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올게요. 실내도 찍어야 되고 보실 거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